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우리 코스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영양소가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봅니다. 이것이 우리 비만관리 또는 이제 여러 가지 건강관리에도 큰 도움이 되고, 또 제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고객 상담 자료가 됩니다. 또 여러분도 그 전문 지식을 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영양소를 허투루 그렇게 얕보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또 다시 한번 이 삼일체에 대해서 관리 요법, 소마토 테라피라고 하는데, 이것은 건강비인 창조를 하기 위해서라면은 체세포가 부활이 되어야 됩니다. 체세포를 부활시키는 것을 소마토 테라피라고 해서 이것도 특허청에 등록된 우리의 상표 상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얼굴, 비만, 건강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세 가지를 샵 안에서 같이 관리할 수 있게 구성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 코스뿐입니다. 특히 건강관리는 화장품이나 식품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해야 얼굴이 예뻐진다. 이것이 건강 미인 창조입니다. 미인 건강이 아니라 본사는 35년 전부터 건강 미인 창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엄청난 35년 동안 노력과 제품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지사나 또 피부관리실 원장님들은 본사의 사고방식 또는 목표 지향점을 잘 깨닫고 관리하시는 것이 오랫동안 사업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려면 생명원소와 NMC 물질을 써야 됩니다. 생원소 또는 생명원소라고 하고, NMC는 천연의학적 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추럴 메디신 컴플렉스라고 해서 천연의학적 원료, 이것은 본사만이 개발해서 사용하는 원료가 됩니다. 동물 테스트, 인간 테스트를 다 해서 그 원료를 가지고 화장품 원료로도 사용되고, 제약회사에서 제약의 원료로도 사용될 수 있고, 식품의 원료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NMC입니다.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원소와 NMC가 합쳐지면 이 세 가지가 다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얼굴 관리, 비만 관리, 건강 관리 이 세 가지가 다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이것을 잘 알고 영양소에 대해서 지금부터 강의를 합니다. 여기를 그림을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탄수화물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한 그 그림입니다. 먼저 우리는 음식물을 먼저 먹으면 먼저 위에서 분해가 됩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용어를 혼동하면 안 돼요. 분해가 있고 흡수가 있어요.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이 분해를 소화라고 합니다. 소화하면 분해를 말해요. 소화와 흡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분해와 흡수, 소화와 흡수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은 먼저 위에서 분해가 되고 소화가 된다는 겁니다. 장에서 흡수가 되고, 여기서 장이라는 것은 주로 소장입니다. 그리고 혈액으로 들어가 필요한 장기로 운반이 되는데, 맨 처음에는 영양소가 다 모조리 간에 가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간은 영양소를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간에서 이제 심장으로 필요할 때마다 영양소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것은 혈액 속이나 장기에서 더욱더 분해가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또 이렇게 분해된 것이 합쳐집니다. 그래서 합쳐져서 재구성되어 단백질, 아미노산으로 분해한 다음에 다시 합쳐져서 재구성돼서 단백질이 돼서 또 이것이 뼈나 우리의 조직을 만드는 원료가 됩니다. 그리고 지질은 이제 지방인데, 지방과 같은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 됩니다. 재구성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흡수한 다음에 다시 재구성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분해가 되면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탄수화물 같은 포도당으로 분해가 된 것이 몸에서 이제 장에서 흡수가 되면은 이것이 우리가 에너지로 사용이 되고 거기서 마지막 남는 게 이산화탄소와 물 찌꺼기가 남고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녹말 분해라고 했는데 이건 탄수화물 말합니다. 탄수화물 분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주요 영양소인 탄수화물은 녹말로 분류가 됩니다. 이게 녹말이라고 해도 되고 탄수화물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효소가 아밀라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아밀라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밀라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잘게 쪼개집니다. 탄수화물 또는 녹말이 잘게 가위질이 되고 있죠. 이렇게 잘라서 잘게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지고 녹말은 글루코스라는 단위체 단당류가 돼서 이게 글루코스는 포도당이에요. 이렇게 잘라지면 이제 포도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위체 단당류가 돼서 수백 수천 개 연결된 것으로 천연 고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녹말 탄수화물은 효소에 의해서 아밀라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글루코스로 분해가 되어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어 장에서 즉 소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장에서 흡수가 되고 흡수된 글루코스는 대사 과정을 거쳐 나중에는 이산화탄소와 물 찌꺼기가 생기고 에너지가 즉 칼로리가 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로 사용이 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탄수화물은 식물에 많이 포함된 셀룰로스이지만은 인간에게는 셀룰로스를 분해하는 데 필요한 효소가 없어요. 이게 식물을 먹으면 셀룰로스가 다 대변으로 나갑니다. 분해를 못하기 때문에 셀룰로스를 에너지로 그래서 우리는 이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초식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셀룰로스를 에너지화 할 수 있는 효소가 우리 몸 안에서는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토끼나 소는 그 대신에 이 분해하는 효소가 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에너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초식동물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같이 잡식동물들은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식이섬유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정장작용에 이용할 뿐입니다. 정장작용이라는 것은 장을 바르게 잡아주는 것, 정장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소는 미생물이 있어서 몸 안에서 풀 이 자체를 그 안에 들어있는 셀룰로스를 분해합니다. 소는. 근데 인간은 셀룰로스를 분해할 수가 없어요. 그 미생물도 없고 분해할 수 있는 효소도 없고 그러나 초식동물에는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식물을 먹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식물 속에는 또 탄수화물이 많은데 탄수화물은 분해가 돼요. 식물 속에 있는 탄수화물은. 그러지만 셀룰로스는 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대변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 여기서 말하는 이제 글루코스라는 게 포도당입니다. 이렇게 작게 미세하게 나눠져서 작게 포도당으로 탄수화물이 바뀌어서 소장에서 흡수가 돼가지고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된다. 이것을 잘 알고 계시고 그 다음 끝으로 잘 알고 계세요. 이것이 포도당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경우 즉 탄수화물 녹말이 우리 몸에 너무 많이 섭취가 되면은 쓰고 남은 글루코스 포도당은 중성 지방이 돼서 저장이 됩니다. 즉 지방세포에 저장이 돼요. 즉 비만이 된다는 겁니다. 이 포도당이 중성 지방으로 바뀐다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루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하더라도 한 공기씩만 드셔야 되는데 한 공기 반이나 두 공기씩을 계속 먹어대면 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복부지방, 내장지방으로 다 저장이 돼요. 이게 그만큼 이제 쓰고 없애버려야 되는데 먹은 것을 없애버리는 방법은 셀젤로 복부관리 또는 전신관리를 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하나 있는 게 운동입니다. 운동으로 해서 태워서 없애야 되는 거. 근데 운동은 날마다 그렇게 1시간 이상씩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건 참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고객들을 관리실로 오라 해서 이 저장된 중성지방, 즉 이 포도당이 중성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됐죠. 저장이 된 중성지방을 셀젤이 태워서 없애도록 관리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셀젤은 지방을 태웁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은 쓰고 남은 것들 또 많이 먹은 것들 이 포도당이 많아지면 지방으로 저장이 되고 그것이 이제 내장 또는 복부 비만으로 가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도 같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중한 거는 복부 지방이나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 이제 성인병이라는 병은 다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당뇨병도 있고 여러 가지 심장 질환, 뇌졸중 뭐 여러 가지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비만은 성인병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비만만 정상적으로 조절이 잘 돼서 정상 체중이 된다면은 또 사이즈가 그렇게 확실하게 줄어서 정상적으로 된다고 한다면은 성인병 갖고 있는 것도 많이 제거가 됩니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게 셀젤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니까 비만 관리를 하라고 본사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때 시작해서 당장에 소문이 나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인데요. 단백질의 분해입니다. 단백질도 천연 고분자의 일종이기 때문에 단백질 상태에서는 장에서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트립신이라는 효소 이런 것 등으로 아미노산으로 딱 쪼개져야 됩니다. 20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렇게 각종 아미노산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야만이 소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단백질은 20가지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됩니다. 각종 단백질은 고유한 구조를 가진 아미노산이 특정한 순서대로 배열이 되는 겁니다. 단백질도 효소에 의해 펩타이드 성분이나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효소가 트립신입니다. 장에서 그래서 이제 흡수가 되게 되는데 그리고 다시 인간에게 맞는 단백질로 재구성이 됩니다. 다시 합성이 돼요. 장에서 흡수된 것은 간으로 가서 합성이 됩니다. 재구성이 돼서 말하자면은 몸을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근육이나 뼈 이런 것 등등을 다시 그걸로 만듭니다. 만들어서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나 효소가 되고 더욱더 분해가 되면 이산화탄소 요소, 물과 에너지로 변합니다. 소변에서 나오는 요소도 결국 분해되고 남은 찌꺼기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단백질이 트립신이라는 효소로 인하여 쪼개집니다. 잘라져요. 이렇게 잘라지고 써서 이 펩타이드가 되고 이 펩타이드가 다시 또 잘게 나누어져요. 잘게 잘라지면 각종 20가지의 아미노산, 이 필수 아미노산이라 해서 소장에서 이제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말하자면은 고기나 또는 생선 또는 콩 이런 두부 이런 것은 단백질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은 뭐 요산이 많이 피 속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통풍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쓰고 남은 단백질 아미노산은 이게 지단백으로 바뀌어져요. 즉 중성지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쓰고 남은 너무 많은 단백질은 이제 근육이나 뼈를 만들고 남은 단백질이죠. 그것들은 지단백이라는 지방, 중성지방으로 바뀌어서 복부나 내장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비만을 일으켜요. 그리고 고기 많이 먹어도 살찌는 것이 그것입니다. 단백질도 많으면은 지방으로 바뀐다. 그래서 저장이 된다. 그래서 이 관리하는 방법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셀젤밖에 없습니다. 셀젤로 복부 관리, 전신 관리해서 한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지방 또는 지질이라고 하는데 지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질은 즉 지방은 리파제, 라이파이스라고 하는데 이걸 리파제라고 해도 됩니다. 리파제에 의해서 이 지질은 분해가 돼요. 잘라져요. 뚝뚝뚝뚝. 그래서 지방산과 글리세롤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나누어지게 하는 것도 담즙산이 있어야 가능해요. 담즙산은 간에서 만들어져서 담낭에 저장이 되고 있다가 음식물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것을 뿜어냅니다. 뿜어내서 물방울처럼 지방을 짧게 이렇게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나누어 버립니다. 이게 담즙산이 나누어서 이것도 역시 소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쓰고 남은 지방은 말할 것도 없이 그대로 중성지방 상태로 돼서
우리 몸에 복부나 내장에 저장이 돼서 비만을 일으킵니다. 비만을 일으키니까 이것도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겹살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포화지방이 비계살에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주로 뭐 채소 같이 먹으면 되지, 안 그렇습니다. 채소 먹는다고 해서 지방이 저장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쓰고 남은 건 저장이 돼요. 먹어도 정도껏 먹으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이제 미네랄과 비타민인데, 비타민은 분자가 작아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분해를 안 해도 소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각종 장기로 운반이 되고 그곳에서 각 기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보조제로 쓰는 것이 비타민입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많은 양을 섭취하더라도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ADEK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이 네 가지는 너무 많이 섭취하면 체내에 축적되어 비타민 과잉증이라는 질병을 일으킵니다. 간에도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용성 비타민은 너무 많이 섭취하면 안 됩니다. 수용성은 나머지 ADEK 뺀 나머지는 많이 먹어도 소변으로 다 나갑니다. 그러니 괜찮아요. 그리고 미네랄도 그대로 흡수가 되는데 이것은 조심할 것은 비타민은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데 미네랄도 비타민처럼 분해가 안 되고 바로 그냥 흡수를 하는데 이건 물이 꼭 필요합니다. 물에 섞여서 대장벽에서 흡수를 합니다. 소장이 아니라 비타민은 소장, 미네랄은 대장에서 흡수를 하는데 물과 함께 그래서 뼈와 치아를 형성하거나 혈액과 근육을 구성하는 성분이 되는 것이 미네랄입니다. 이렇게 해서 흡수가 돼서 쓰이게 될 때 이게 생명원소예요. 근데 쓰이지 않으면은 너무 많이 들어갈게요. 그 미네랄은 대소변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때는 무기질이 되기 때문에 아무 필요가 없어요. 혈액에 녹아야 돼요. 대장벽에 흡수가 된다 하는 건 혈액에 녹았다는 소리거든요. 대장벽을 통해서 흡수가 된 미네랄은 혈액에 녹았다. 그러면 생명원소 또는 생원소가 돼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일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60세 이상부터는 먹은 음식의 95%는 대변으로 나가버리거든요. 대변으로. 그래서 미네랄 이 자체도 다 또 나가버리기 때문에 세포를 구성하는 것도 미네랄인데 이게 없으면 구성이 안 돼요. 조직과 세포는. 그런데 이게 그 구성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95%는 똥으로 나가니까 먹은 음식이. 그래서 몸에다 발라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미네랄이 부족한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일단은 젊으나 늙으나 셀젤 전신에 바르고 한증을 일주일에 2-3번은 건강한 사람도 꼭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 생명옷을 집어 넣어줘야 다시 20년 이상은 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건강한 사람이 자주 오라고 하세요. 요새는 뭐 찜질방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잘 됐네. 우리 거래처에 오셔서 이렇게 그 예약을 받으세요. 순서대로 그 시간대만 오도록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코로나로부터 위험이 덜하죠. 한 사람씩 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신에 셀젤 바르고 마사지하고 한증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뭐 뚱뚱한 사람은 날마다 와야 돼요. 건강한 사람이 주 2-3회, 주에 2-3회 하고 매일 해야 할 사람은 뚱뚱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회원제로 하든지 해서 오도록 해서 여러분들 업소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하시고 코로나 백신도 잘 맞으시고 예방과 함께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번창하세요. 감사합니다.